안녕하세요. 취업 보게주는 칩복 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중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주항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마 제주항공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이런 LCC에 기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꼭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도 다 지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실 때 난 제주항공이니까 제주항공만 봐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보시면은 아마 우리 항공 운송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 운송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방송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항공을 한번 알아볼까요? 제주항공은 기본적으로 설립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설립일이 2005년도 1월 25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대표가 이석주 대표 돼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가 나왔고요. 당기순이익 한 70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2018년도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8년도에 사업보고서의 최종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왔고 굉장히 제주항공이 작년에 굉장히 영업을 잘했어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뜨고 있는 항공이다. 정말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그래서 다른 항공들이 사실 아마 이슈들 아실 수 있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기본적으로 이제는 메이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춤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LCC 같은 경우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평균 연봉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평균 연봉 봤더니 항공우선 남여로 나눠진다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6,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2,9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봤더니 한 평균 한 5천만 원 한 미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 기계다 보니까 조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천만 원 미만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아마 자료를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해 말아줄 게 항공 운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도 본다면은 이게 연봉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 미만이다. 남자 여자가 이렇게 좀 차이가 갭이 좀 많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주항공 알아볼 때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2005년도 1월에 이제는 창립이 됐는데 애경그룹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출자로 해서 만든 바로 항공사가 바로 제주항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경그룹이 한 75%, 제주도가 한 25%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주항공 하면은 노란색 이렇게 떠오르지만은 사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제주항공 딱 이러면 애경 이렇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애경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05년도 8월 25일에 정기항공 운송 사업면허 및 노선 개설 면허를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보시면은 정기항공공사, 정기항공사로 출범했다는 점이 굉장히 제가 특징이다라고 짚어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상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티웨이 항공이죠 같은 경우는 부정기 항공사로 이제 처음에 면허를 받았는데 제주항공은 처음부터 정기 항공 운송으로 받았다는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정기 항공 운송 사업자 면허는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 세 번째다. 그래서 저비용항공사로는 최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대한민국 내에 최저 비용이죠. 저비용항공사로는 처음으로 이제 국제선을 취용했다는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포인트였죠. 저희 쪽에서는. 왜냐하면 제주항공이 이제는 말 그대로 IPO 했었을 때 과연 이게 성공을 할까 이랬는데 15년도에 11월 6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공모가보다 3만 원보다 60%.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좀 이슈였어요, 사실 제주항공이.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지금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LCC 최초로 상장 회사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항공사들이 이런 LCC 항공사들이 제주항공을 따라서 이제 상장하려고 이런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성공 사례입니다, 사실 성공 사례고요. 본점소 제주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업 분석 제가 좀 특징적인 것만 갖고 왔습니다. 항공운송, 호텔 사업, 서비스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보세요. 그 항공운송 같은 경우에가 이제는 매출액이 있고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97%가 이제 항공운송 2019년도 1분기에 담당을 했고요. 18년도 보면은 한 98% 정도 담당했죠. 항공운송이 17년도 같은 경우는 99% 담당했어요. 그럼 제가 뭘 보여주시냐면 17년도에 매출액이 99%였죠. 그 다음에 매출액이 항공운송이 98%, 2019년 1분기 때 97%. 뭐 하고 있어요?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물론 절대 다수지만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죠. 이게 과연 우리 입장에서는 취준생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이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전체적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준 상태에서 주력 사업이 줄어든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기업에. 그런데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력 사업이 조금씩 빨고 다른 신사업들이 커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포트폴리오상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성장의 모멘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가 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호텔 사업이라든지 서비스, 항공, 지상, 상도 이런 그 지상 서비스 같은 게 굉장히 조금 물론 미세하지만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제주항공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주항공을 봤을 때에 항공운송이 다다. 물론 다죠. 지금 뭐 봐서 97%가 여기서 매출액이 나오니까. 하지만 점점 더 그 비중이 줄고 신사업들이 점점 더 매출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제주항공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호텔 사업도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호텔 사업은요.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 홍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여기 가보셨나요? 혹시 서울 수도권 사시는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홍대 많이 오시잖아요. 아마 홍대 지나보면 보셨을 거예요. 아 저기 이러실 건데 여기죠.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제주항공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제주항공은요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요 호텔 사업을 추진했는데 16년도 12월 2일에 이런 어떤 말 그대로 유한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18년도 9월 1일 날 293실의 어떤 규모의 호텔을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겟 맞춤의 어떤 여행의 비즈니스 호텔에 맞게끔 여행 목적에 맞는 어떤 그 비즈니스에 맞는 목적에 맞는 어떤 타겟형 어떤 호텔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한 글씨를 쳤어요. 주말 최대 95%에 높은 가동률, 객실 가동. 이거 되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95%면 그냥 다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어떤 정말로 모집률이 굉장히 기록하고 있다. 객실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추후 제주항공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서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이렇게 호텔업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굉장히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주항공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하고 있어요. 사실 항공사들은요. 왜냐하면 항공사기 때문에 이런 여행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업과 같이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이겠죠. 자, 그다음에 모두락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인데 뭐냐면요. 자회사인데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데 뭘 파냐면 헬스키퍼라든지 카페테리아, 네일숍 이런 거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상항공 서비스죠. 지상조업인데 뭘 하고 있냐면요. 여객 서비스와 화물 하역 등 이런 지상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에 대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 각 이제 해외 공항까지도 더 늘려가려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JA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JAS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요 세 박자로서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총 보면은 뭐죠? 4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주항공은 말 그대로 지상 업무도 하고 있지만 또 모두락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호텔업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항공 운송도 하고 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항공 업무만 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항공 업무 우리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제주항공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도 같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때 자소서나 그때 면접 들어가서 도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항공사에 대한 어떤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운송 사업은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고정비용에 대한 투자가 높고요. 무엇보다 국가의 항공 정책이라든지 질병,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이벤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즘 들어갔고요.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탄소, 그죠? 우리가 탄소의 어떤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탄소에 대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하는 협력들이 있어요. 그다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게 있겠고요. 세계 항공 운송 시장은요. 항공 자유화 정책 확대, 항공사 및 항공 운영 민간 참여, 권역별 항공 시장 단일화 및 항공사 간 제휴 합병 등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들 아마 많이들 공부하셨을 텐데 항공사마다 이제 얼라이언스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협동처럼 이렇게 협력 맺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얼라이언스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또한 어떤 얼라이언스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항공의 운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꼭 기억해 주시겠고, 자, 신기술의 발전은 그죠? 초대형 항공기가 기술 개발되고 기술적으로 항공기가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신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항공 시장의 변화를 주도했다. 이렇게 되고요. 과거 항공 운송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의 수준, 정부의 규제 수준이 높은 산업이었으나 최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항공 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성장이 되고 있다. 또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뭐가 있냐면 다수의 LCC의 어떤 항공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꼭 이거는 정말로 이 이슈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점 시장으로 인식했던 이제 국내 항공업계가 이제 다수가 돼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라이센스 신규 허가가 됐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또한 최근 새로운 항공사들이 진입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더욱 다양해졌고요. 다수 항공사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뭐 금액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서비스가 좀 더 고도화되고 서비스가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산업의 성장성 말씀드려요. 산업의 성장성. 자, 국제항공운송협회는요. 2018년도 탑승객이 약 43억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6.1%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효 좌석 킬로미터와 유료 승객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ASK 돼 있고요, RPK 돼 있는데 요거 좀 알아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겠죠. 당연히 상식이겠죠. ASK는 뭐냐면 유효 좌석 킬로미터는 운송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RPK는 뭐냐면 여객사의 수송량을 나타내는데, 항상 여러분 항공업계의 어떤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라든지 영업 자료를 보면은요, 항상 자랑하는 게 이겁니다. 저희는 RP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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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이게 뭐지? 그러시면 안 되겠죠. 물론 직무마다 이게 뭔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공사에 지원한다면 기본적인 용어는 ASK라든지 RPK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주항공은 써져 있죠. 제가 특별히 여기 갖고 왔습니다. 19년도 3월, 4월 공급 유효 좌석 킬로미터와 유상 여객 킬로미터가 각각 2018년도보다 35%, 30%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게 뭐야? 자랑할 만한 거죠. 그만큼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PK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 명을 1km 수상했다는 뜻. 그래서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아시아 지역, 태평양 지역은요, 세계 평균을 초과하는 7.3%의 고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겠죠. 항공 운송량의 3분의 1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비용항공사 시장 점유율이 31% 정도, 전 세계적으로 항공 승객이 13억 명을 운송시켰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북미 시장을 봐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봐도 LCC 항공 업계가 기본적으로 대형 항공사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런 LCC의 틈새 시장을 노려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가 눈에 보일 정도로 성장세가 뚜렷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국제 환경이라든지 국민의 경제 성장률, 그렇죠? GDP 성장률에 대한 높은 연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항공업계는 어쩔 수 없이 소득이 되는 사람, 그다음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개 되는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이 발전하게 되어 있죠. 사업자의 공급적 측면을 본다면 당연히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투자비 및 공항 인프라 등이 영향을 미치고요. 비용적인 측면을 본다면 유가 변동이죠. 유가 변동. 항상 항공사는 유가 변동에 민감합니다. 그다음에 뭐가 되죠? 환율이죠. 환율. 왜냐하면 세계 여러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경기에 대한 민감성,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유가 변동, 요 포인트 우리가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쭉 볼까요? 계절성 한번 알아볼까요? 계절성을 본다면요, 성수기와 비수기의 어떤 수요와 운임 증가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내국인 여행 수요는 7월에서 8월, 1, 2월 등 휴가철에 집중되었으나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LCC의 어떤 합리적인 운임, 그다음에 효과적인 마케팅 비용, 여러분 아시죠? 막 각각의 LCC 기업마다 뭐 하고 있어? 타임세일 들어가고 스팟 이벤트 막 들어갔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국민 여가 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비수기에도 새로운 항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법과 제도가 항공업계에 굉장히 최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뭐죠? 그렇죠. 주 52시간이 정착이 돼갔고요. 그다음에 무언가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소득이 높아지는 추세, 이런 부분이 때문에 실제적으로 항공업계에서는 굉장히 수혜를 얻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장의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점 더 항공 여행은 대중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드렸습니다. 당연히 제주항공도 그 중에 하나겠죠. 자, 시장의 안정성 들어갑니다. 시장의 안정성은요, 2019년도에 LCC,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제선 노선의 확장, 이런 노선의 확장 때문에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겠고요. 항공 자유화 정책과 국민 여가,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맞물려서 뭐예요? 조금 더 많이 LCC의 산업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쟁 상황 들어갑니다. 이 포인트를 제가 얘기하려고 좀 빠르게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차별점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LCC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못 알고 있느냐, 이 이슈를 알고 있냐, 모르냐로 따라 구분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차별성, 경쟁성. 국내 항공 운송 산업은 과계 양대, 그렇죠?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었죠. 독과점 시장에서 다수의 LCC가 등장함에 따라 총 8개의 항공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여러분. 국내 8개 항공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죠.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 어디 있을까요? 8개 빨리 맞춰보세요, 지금. 시간 흘러가고 있어요. 맞추셨나요?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있죠. 우리가 잘 알아보고 있는 대한항공 있습니다. 대한항공 밑에 LCC 뭐 있죠? 진해연항공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있죠. 아시아나항공 밑에 뭐 있나요? 에어부산, 에어서울 있죠.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 있고 TA항공. 그래서 총 8개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국적사 항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드러났죠. 하나가. 플라이강원입니다. 플라이강원. 2019년 3월에 항공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가장 3개가 이제 라이선스 면허를 땄는데 그중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하나가 플라이강원이다. 그래서 플라이강원이 이륙 준비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 그게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강원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항공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규 면허 발급으로 인해 3개의 항공사가 추가로 시장에 진입할 예정돼 있는데요. 이미 들어왔죠.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여기에 제가 말씀드려요. 신규 세계 저비용 항공사는 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플라이 강원, 그다음에 에어프레미아, 그다음에 에어로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했죠. 플라이 강원은 뭐다? 양양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3번째 도전만에 면허 발급에 성공을 했고요.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플라이 양양이라고 이제는 도전했었죠. 근데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는데 플라이 강원이라고 해갖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는 라이선스 면허를 받았고요. 또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에어로케이도 있습니다. 에어로케이도 마찬가지로 2번째 도전만에 이제 신규 면허를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청주국제공항을 해서 만들었다. 그다음에 에어프레미아가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제주항공만 보시고 겠죠. 제주항공에 로열티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은 혹시나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 웃으실 수도 있겠는데 혹시나 다른 항공사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실제로 라이센스를 최근에 받았거든요.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그럼 뭐 하겠어요? 인력 뽑아야지, 인력. 인력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들어갈 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규 LCC 기업이 라이선스를 받았다. 자, 3번째 볼까요? 국내 항공사 간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 LCC 중심으로 하는 외국 국적 항공사의 어떤 시장 진입이 운임 인하의 압박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제주항공은 핵심 역량, 이에 따라서 자, 요거를 말씀 안 드렸다. 자, 그러면 자, 요거 3번째에서 요거랑 같이 맞물려 있군요. 그 3번째, 운임이 이망의 압박을 시킬 것이다. 요거 볼 수가 있겠고요. 4번째로 국제항공과 핵심 역량과 뭐 내재화시킨다. 방한 관광의 수요 창출. 이거는 이런 LCC의 기본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주항공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거를 제가 조금 정리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항공은 뭐 핵심 역량에 따라서 내재화를 더 강화시킨다. 그다음에 방한 관광객의 수요를 창출한다. 고객 중심의 판매 채널을 다변화한다.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LCC가 이렇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지금 이게 LCC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뭐 TA항공부터 시작해서 이스타항공부터 해서 많잖아요. 그럼 제주항공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주항공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본다면요. 국토부가 사실적으로 이 항공사의 활짝 문호를 개발했죠. 개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것만 보세요. 업계의 시각은 뭐냐면 야 너무 많이 개방한 거 아니냐 이거죠. 야 요번에 LCC 3개 그렇게 라이센스를 주면 가뜩이나 지금 영업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열어준 거 아니냐. 이거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의 입장은요. 이거 포인트 좀 이해해 주세요. 진한 글씨. 전반적인 항공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기 운용 대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항공산업의 발전함에 따라서 니네가 영업을 안 되는 이유가 전체적인 성장 구도 안에서 기본적인 성장이 되면서 여러분들 진통이지 이게 단순히 라이센스가 많아서 이루어지는 아니야. 니네 지금 잘하고 있잖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항공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진통을 겪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주항공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본 LCC의 1위 업체가 어디죠? 그렇죠. 제주항공이죠. 맞청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 그대로 LCC의 신규 번호가 나눠진다면 기본적인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그 뜻은 뭐냐면 더 좋은 인재, 더 좋은 사람을 뽑아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시장이 뭐겠어요? 더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요. 자신만의 어떤 말대로 정체성, 그다음에 자신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항공의 전형에 뭐가 있나요?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그런 전형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주항공이 그런 면에서 좀 탁월하게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주항공의 전략.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제주항공은 어떻게 할 거냐? 19년도 1분기에 기본적으로 누계의 한 6,363편이 기본적으로 편승이 됐고요. 탑승객이 무려 114만 명의 운송을 한 어마어마한 정말 LCC 중에서는 차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운송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써드렸어요. 탑승객이 223만 명을 운송을 했다. 여기서 이제 차별점이 뭐냐면 국내선은요. 제주 기점 노선으로 다양화해서 시기별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면서 항공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선에는 수익성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이게 항공사는 가장 큰 이슈거든요. 국제선에서는 말 그대로 돈 되는 노선, 돈 안 되는 노선도 어쩔 수 없이 정책상 가긴 가야 되는데 돈 되는 노선에 대해서 수익성을 더 극대화하는 모습들 이제 제정에 보일 수 있겠고요. 이런 최적의 노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다음 또한 무안 대고동 지방발 노선을 확대해서 신규 항공 수요를 창출하는데 앞장서는 등 승객의 다양한 노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제주항공이 갖고 나온 전략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볼게요.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오늘. 자, 제주항공 국내선 탑승객 시장점. 이거는요, 여러분 자소서나 면접 볼 때 좀 도움되라고 팩트 있는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주항공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이제 국내 탑승객에서 시장점이거든요. 보시면 어떻게 되죠? 제주항공이 좀 볼까요? 제주항공이 15% 정도 19년도 1분기에 했죠. 그다음에 대한항공 22%, 아시아나항공 20%. 그런데 옆에 거 제가 진하게 쳐드렸죠. 18년도 청운계입니다. 18년도로 본다면 14%에서 뭐가 됐어요? 물론 1분기지만은 19년도 1분기지만은 늘어났죠, 제주항공. 근데 뭐가 되겠어요? 대한항공은 똑같은데 뭐가 돼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어났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어떤 특징이냐면 제주항공이 늘어났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도 굉장히 포인트고 그다음에 국제선 볼게요. 국제선 보면은 8.5%에서 물론 1분기지만 9.5%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대한항공이 줄었죠. 그다음 아시아나항공 보시면 줄었죠. 제가 이 부분 좀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노선에서 굉장히 조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좀 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틈을 누가 파고들었냐면 제주항공이 파고들었던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제주항공이 국제선 취향도 하면서 특히 첫 번째 나왔던 게 오사카였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국제선 취향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국내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제선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취향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서 근거 자료로 요거를 이제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팩트 자료이기 때문에 공시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값어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항공이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모멘텀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안전 확보를 통한 고객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유여행객 라운지 설치를 운영을 하면서 고객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다. 이런 전략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어떤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활용한 직접 판매 채널 편의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커머스 활성화인데 이 부분도 지금 항공권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뭐냐면 고객들이 요즘에 어디서 그 항공권을 구매할까요? PC일까요? 모바일일까요? 기본적으로 트래픽을 봤더니 모바일이 굉장한 많은 트래픽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마다 경쟁적으로 뭘 하냐면 IT 인력을 수급을 하려고 있어요, 지금. 왜? 모바일에 최적화된 기본적인 예약 서비스, 그다음에 이커머스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본적인 고객의 수요 측면을 맞춰주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눈에 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면접을 볼 때나 자소서 보실 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는 고객과의 접점을 어디서 만나느냐, 고객과의 이제 항공사들이 접점을 어디서 찾느냐, 모바일의 승부처를 걸고 있거든요. 이런 모바일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제주항공이 자랑하는 8개의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 8개의 서비스가 뭐냐면 여러분 아마 제주항공 타셨을 때 많이 기억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거든요. 제주항공 제가 제주도 갈 때 즐겨 타는 항공이 제주항공인데 풍선 서비스라든지 기본적으로 게임 막 하잖아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8가의 주요 어떤 게임들 이슈들 이런 거를 굉장히 고객을 즐겁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선물을 타왔거든요.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던지 아유 뭐 제주항공에 제가 충성심을 정말로 들어드리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런 어떤 차별성 있는 어떤 항공사 바로 제주항공을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항공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전반적인 항공업계가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가고 있냐면 LCC 구조로 좀 재편되는 구조 가운데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하는 국적상공 중에서 대표적인 LCC가 제주항공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외부적인 환경, 우리가 보통 패스트 분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양한 정책적이라든지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분석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주항공이 노렸던 이런 전략적인 분석들을 여러분 알아간다면 다른 어떤 취업 준비생보다 여러분만의 무기,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조금 더 발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제주항공에 대해서 말이 좀 빨랐지만은 여러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는 좀 더 다른 이들과 다른 분들과 차별성 있는 어떤 정보를 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꼭 여러분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채용 시장에서 제주항공에 입사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항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